수업 시작합시다. 이런 방학 때는 수업을 좀 더 하나? 어? 너희들 수업을 좀 더 해? 이런 방학 때? 아니? 어? 수학? 더 해? 똑같아? 다른 거예요.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페이지 89페이지 보세요. 제시문과 주기함 수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 함수에다가 x 플러스 p를 대입했을 때 그게 다시 fx와 같아지면 이게 주기함수 p가 주기인 함수라고 말해주겠죠. 그치? 물론 저 두 걸 만족하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특히 주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요 계산 정리고 그 다음 다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이죠. 그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식이고요. 그 다음 나요 극값을 가진 지점에서 미분하면 0이다. 뭐 그런데 fx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문제 15번 fx가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해요. 자, 이때 gx가 파이 플러스 코사인 x라고 합니다. 이때 hx가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냐면 hx는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0에서부터 x까지 어떤 함수냐? 삼각함수를 2차 함수에 합성한 함수, 이렇게 합성된 함수를 다시 정적분한 함수입니다. 얘가 x 이퀄 3분의 파이에서 최소를 가진다. 또 할 때 15-1번 누구가 hx가 주기함수임을 보이라고 하죠. 그지? 있잖아. 우리 문제 풀 때 있잖아.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도 필요하니까 했던 건데 뭘 하려고 했던지를 자꾸 생각을 해봐요. 일단 지금 15-1번에서 뭐가 필요해요? hx 함수의 성질이 필요하거든요. 주기함수라는 거.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되고요. 주기함수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죠? 그 함수에다가 x 어떤 거를 넣어봐서 다시 돌아오도록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지? 그러면 우리 왜 이 식이 나왔을 때 x 이퀄 3분의 2 파이에서 최소가 된다는 조건을 조건은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항상 h 프라임 3분의 2 파이가 0이야. 이렇게 먼저 놓고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 조건을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는 hx를 구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hx를 구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사실은 요거는 이 조건 하나는 뭘 결정하겠습니까? 여기 fx 이 겉함수 있잖아요. 겉함수의 두 미정계수 a와 b의 관계식 하나 정도만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저 미정계수의 관계식 하나를 얻어내는 방법인 거지. 이게 hx가 주기함수를 확인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해야지. 그냥 무해야지. 누구를? hx 함수를 미정계수, 미정계수 모르는데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미정계수를 둔 채로 구해야죠.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해요? 미정계수 둔 채로 합성함수 만들어서 접근해요. 접근해? 해봐.
보였나요? 여기서 이렇게 좀 찌개 같은 여자는 누구 분이지? 여기 봐요. 결국 이게 만약에요, 이 중간에 이렇게 합성함수 만든 다음에 얘를 치환해가지고 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치환해서는 못 풀어요. 왜냐하면 치환한도에 미분을 하면 sin t 곱하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sin t 곱해진 게 없으니까 그거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코사인 t에 관한 내림차수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2차식인데 이 2차식은 뭘로 바꿔서 접근할 수 있죠? 반각 공식 이용해서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2t로 바꿔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접근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접근할 수 있어. 얘를 이걸로 바꿔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아이씨 아니가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이 문수는 원래 복잡하게 나오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좀 복잡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한번 풀어. 자, 얘는요 접근하면 sin t 3분 3 sin t, 그 다음 이건 다 상수죠. 다 상수에서 1차식, 그래서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hx 함수인데 hx가 가지는 성질이 뭐라고 그랬죠? 이 친구가 어디에서 최소값 가진다고요? 3분의 2파이에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어요. 최소값 지금 이 식대로라면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때요? 최소값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져요. 왜 못 가져요? 1차식 있잖아. 요까지는요, 이까지는 주기함수여서 일정한 범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차식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양의 무한대로 가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예, 극단적으로 얘가 음수여도 그럼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어느 경우든 간에 극한에서는 발산하니까 최소값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기함수도 아니고요. 맞죠? 주기함수도 아닙니다. 이거 주기함수 아니에요. 네, 알죠? 그러니까 결국 주기함수가 되고 최소값도 가지려고 하면 어느 부분 0이 돼야 되죠? 이 1차식 부분에 이 개수가 0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3파이 제곱 플러스 a파이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3이 0이어야 한다. 이게 a와 b의 관계식 첫 번째입니다. 알았죠? 0이 되고 나서 따라서 이어야 최소가 있고요. 최소가 존재하고, 그때 따라서 hx는 사실은 이 함수로 한정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지? 그래야만 최소값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미분해가지고 3분의 2파를 대입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전혀. 알았죠? hx가 최소값을 가진다는 조건이 원래부터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인 거 밝히라고 했으니까 주기함수 확인해 봅시다. 주기함수는요, 여기다가 일단 이 친구가 주기가 파이고 이 친구가 주기가 2파이니까 적어도 2파이에서 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입을 해봅니다. 이렇게 x 플러스 2파이를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4분의 3의 사인에 2x 플러스 4파이고요. 그 다음 6파이 플러스 a에 사인 x 플러스 2파이가 되는데, 요거 각 변환하면 얘는 사인 2x 다시 되죠.
그 다음에 얘도 sin x로 다시 변환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변환이 되니까 다시 뭐가 돼요? hx가 되죠. 이 과정을 보여줘야지 따라서 주기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았지? 자, 그 다음 문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5-2번 f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fx가 이거였거든요. 3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이죠. 이 3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요. 먼저 두 근의 차는 제곱에서 구하죠. 아이 벌써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3분의 b 그래서 9분의 1의 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b를 계산을 해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 있죠. 결국 모르겠어요. 앞에 조건들을 해가지고 뭘 구해달라는 뜻이야? 미정계수 a와 b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달라는 뜻 아니겠냐? 알겠죠? 네. 그럼 미정계수 a와 b에 관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죠? 하나는 이미 나왔죠? 여기 있지. 최소값을 처음부터 최소값을 가질 조건 자체가 이거죠. 요게 조건 하나. 미정계수 a와 b의 관계 조건 하나.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이거죠. 어쨌든 이게 주기함수라면 최소값을 하나의 지점에서 가지진 않아요. 맞죠? 여러 지점에서 가지는데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최소값들이 여러 번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한 얘가 누구라는 거지? 이거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당연히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지 않겠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조건 구해보세요. 조건 구하고 연립해서 A와 B를 구해봅니다. 빨리. 우리 학원은 휴가도 없냐? 여름 휴가도 없어 우리는? 네. 생각 잘 해보세요. 어? 생각 잘 해보세요. 누구한테? 뭐라고? 이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네. 요 앞으로 와, 요 앞에. 요 앞에 시원해. 괜찮아, 안 돼. 이리 와. 나 많이 이쁘게 줄게, 이리 와. 앞으로 와, 이 새끼야. 이리 와. 자, 이렇게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얘가. 얘도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에 6파이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a 값이 바로 나오겠네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고 2를 곱하면 6파이 플러스 a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죠. 그 다음 이거를 어디다 다시 대입을 하면 되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요. 여기 아까 A와 B 관계식에서 P는 마이너스 3파이 제곱
마이너스 a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파이 제곱에 그 다음에요 플러스 6파이 제곱 플러스 2분의 3파이 여기다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3파이 제곱 플러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이게 b고요.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그러면 얘는 9분의 1에 a 제곱이 요거 제곱이니까 36파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6 38파이 그 다음 요거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4에 3파이 제곱 자 계산을 하면 앞에 거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2파이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파이 제곱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 생각보다 많이 간단해지네요. 지워지고 4분의 9가 되죠.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었으니까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요거에 루트 씌워서 2분의 3이 답이겠네요. 알겠죠? 정리하세요. 자, 정리 다 하신 학생들은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90페이지 어떻게 풀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8월) 달에 5번 있습니다. 8월 달에 5번. 우주 있대, 우주. 한 주씩가? 선생님 시청하죠, 그러면? 네? 시청하죠. 아, 너희 참,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학품 기하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학품 기하 그냥 무슨 문제 풀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요? 없겠지? 자, 여기서 학통 자기가 수업 들었을 때 1등급 나온 사람. 학통은 1등급 아니었나? 등급제 안 했어? 잠시만요. 1등급 나온 사람 수업. 아무도 없어? 기아는 패스했어? 아니면 등급제였어? 등장 안 했어. 등급제 안 했어, 그러면? 뭐 제대로 하지 않았겠네, 기아는. A 봤어요. 야, A는 그거 그냥 수행평가만 잘해도 A 나오는 거 아니야? 기아? 시험 보고 시험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50점? 네. 50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이씨, 혹시 못 되냐? 당연히 이거 선생님 무슨 극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문제 그렇게 내지도 않았을 거고. A 원수 열려 있어. 아 진짜? 이거 몇 번 오래.
상황 보고 안 되면 뭐 시간을 늘려야지.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했고요. 구간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입니다. A, B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A, B에 대하여 2분의 1의 B-A 제곱 곱하기 코사인 B보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사인 B 마이너스 사인 X dx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1의 B-A의 제곱에 코사인 A 이렇게 있죠. 이게 정적분의 결과값으로 정적분의 결과값으로 비교가 가능한 상황이 아닐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이거 정적분 계산할 수는 있죠. 네? 어떻게 계산돼요? B-A의 sin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X BA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A요. 자, 이 값이 이거보다 정적분을 계산해봤더니 저 값인데 이 값보다 이게 크고 이 값보다 이게 작다라는 게 어떻게 확인될까요? 될만해? 될만한가요? 어째요? 변경 나와? 아니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 상태로 변경이 안 나오잖아? 예. 그지? 뭐 어떻게 비교하기가 좀 그렇죠. 일단 A, B가 두 개 다 있는 데다가 A와 B가 다 있잖아요. 다 있는 데다가 이거에서 이거 뺀다고 해도 이 식에서 이거 뺀다고 해도 양수가 보장될 만한 식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문제는 A와 B라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게 좀 문제고. 이해되죠? 한 개의 변수식 같으면 좀 잘 들어봐. 이런 이 생각을 하는 과정을 잘 들어야지. 뭐 실제 계산하고 답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서 A, B를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문자가 만약에 한 개야. 변수 한 개면 그냥 빼가지고 취업 분석하면 되잖아. 우리 맨날 했던 거. 빼가지고 그 주어진 구역 내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작다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였죠? 맞지? 그래프 그림 됐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할래? 교과서 단원 중에 정말로 많이 중요하게 나오는 거지만 객관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지 못하는 파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함수 모두 0보다 크고요. 이 친구가 구간이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요. 각각 자, 부동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등식 그냥 그대로 내려오죠. 이거 알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런 조건이 먼저 성립이 되면 얘가 성립이 된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이 부등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봐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어떤 X에 대한 함수의 정적분의 결과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간
A부터 B까지 어떤 x에 관한 함수식의 정적분의 결과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런 부등식이 성립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려고 하면 어떤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요 식이 저기에서 fx라고 보시고, 이 식이 gx라고 보시고, 이 식이 hx라고 본다면 어떤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됩니까? gx가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식보다 작고 크고 식을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식을 이 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결과값이 이게 돼요. 알았죠? 자, 먼저요. 조금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지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부터 바로 이 식의 범위를 바로 구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적분값 결과에서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알겠지? 바로 앞으로 오지 그랬어. 여기 시원한데 어? 그냥 저 앞으로 오지. 여기 자, 그래서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도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봐봐요. 이 값은요, 바로 직전에 어디에서 구한 거냐 하면 어떤 부정적분 함수의 x 자리에 b와 a를 넣어서 뺀 거죠. 맞지? 그러면 저 여기 써져 있는 b나 a 중에는 x가 대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봐봐요. x 자리에 지금 b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지? 거꾸로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는 x 대신에 들어온 값이 있다는 거잖아. 맞죠? 네. 먼저 얘는 x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봐봐요. 이게 코사인 x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코사인 b, 코사인 a 뺐겠죠. 뺐으면 안 사라졌겠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앞에 게 설사 뭐 이렇게 있었다 쳐봐봐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b를 x로 바꿨다고 치면 그리고 이 둘 다 x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 어차피 여기가 이건 아니겠죠. 둘 중에 하나만 x로 바뀌겠죠. 그러면 앞에 거를 x로 바꿨다고 치면 잡아요. b 넣으면 요거 나오죠. 그지? 이거 b 나오죠. b 나오죠. 네. b 나오고 a 넣으면 0이니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요. 그 다음 또 생각해야 될 게 요거를 이제 이게 적분의 결과잖아요. 적분의 결과잖아요. 미분할 거 아닙니까? 미분을 해서 이 식으로 왔다고 쳐봐. 이 미분한 결과가 이 식으로 왔어야겠죠. 미분 한번 해보세요. 곱함수 미분이 되죠. 이렇게 되면 난감해요. 봐봐요. 이거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x-a에 코사인 x에 그 다음 플러스에 2분의 1에 x-a 하고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sin x 이 식이 적분된 게 이 식일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래서 b 넣고 a 넣고 한 게 이 결과가 나오긴 하죠. 맞지? 근데 이봐요. 이 식하고 요 식하고 대수관계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식이 무조건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식이 아니죠. 너무 복잡하지. 좀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니는 아니야. 니는 차라리 그냥 상수로 있어야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경우의 수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될 것 같아요. 봐봐요. 식이 존나 작고 b 마이너스 x의 제곱 코사인 a. 얘는 어때요? b 넣으면 0이고요. a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요 식 똑같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b 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a 넣으면 b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지?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다시 없애주려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놓으면 되잖아. 그잖아요? 맞지? 이러면 되죠. 이 방법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거꾸로 얘를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요 함수, 부정조건 함수를 x를 두는 방법으로 따지면 경우에서 좀 있어요. 많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미분을 했을 때 봐봐. 얘를 미분하면 누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이 친구 미분하면 누가 나와요? 이거 하고 속미분해야 되니까 플러스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은 없어지고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거겠니? 위에 거 아래 거. 뭐가 비교돼야 된다고요? 결국은 이 함수식보다 큰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애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도 조합을 해야 돼요. 알았지? 위에 거 아래 거 어떤 게 맞을까요? 아래 거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응? 잘 찍었네. 자, 너희들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이 식의 범위가 필요해요. 제가 한 5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수업하면서 5번 얘기했어요. 진짜 최소한 5번.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식과 부등식을 보면서 뭐죠? 이래도 생각이 안 나나 이 생각을 듣더라. 떠오르는 거 없어요? 델타 y가 뭐죠? 어떤 함수 대상으로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뺀 거잖아. 어느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뺀 거예요?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서로 뺀 겁니까? 구간으로 따지면 델타 y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구간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구간이 델타 y입니까? 델타 y가 나오면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죠. 그게 뭐야? 평균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은 떠오르는 건 뭐예요? 평균 변화율의 부등식 떠오르는 거 없니? 뭐야? 그래 평균값 정리라고. 평균값 정리. 이렇게 여러 번 해도 역시 까먹는구나. 자,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걸 보세요. 함수값을 차야. 함수값을 차고 부등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또 올려줄게요. 평균값 정리 내가 맨날 이렇게 설명했다고. 자, 평균값 정리는 함수식이 있고요. y 콜 어떤 함수식이 있고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거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이까지가 델타 y죠. 그리고 얘를 델타 x로 나눈 값이
F'C고요. 이 친구 C가 A부터 B 사이 구간에 있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인데 우리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부등식을 어떻게 얻어냈더라? 이렇게 얻어냈죠. 첫 번째, 만약에 F'C가 F'X가 증가하는 경우라면 이 F'C라고 하는 값은 이런 분수식인데 이 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게요? F'X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지점 구간 오른쪽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보다는 작고요. 구간 왼쪽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보다는 큽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줄게요. 봐봐. F'X가 증가한다는 말은 원래 F2'X 이계도함수까지 있다고 치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거죠.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원함수 fx는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A부터 B 구간 사이에 두 개를 연결해서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지점 C는 여기 존재하죠. 이거의 기울기하고 이거의 기울기하고 이거의 기울기하고 대소관계가 딱 이렇게 나오죠. 접선의 기울기잖아. F'A보다 F'C 평균 배달이죠. F'C 평균 배달이죠. F'B B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반대로 이번에는 뭐예요? F'X가 감소한다고 생각했어요. 감소하면요